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정규 거래에서는 1% 주가가 올랐는데요. 시간 외에서 지금 5%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장 마감 후에 2024 회계연도 2분기 실적 공개했습니다. 나이키에게 2024 회계연도 2분기는 9, 10, 11월입니다. 매출이 1% 증가하면서 전년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에 거의 부합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은 그냥 똔똔이었어요. EPS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21%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 웃돌았습니다. 서프라이즈예요. 여기에 나이키가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제 앞으로 이런 생산의 어떤 자동화 그리고 조직 간소화 그리고 뭐 효율성, 생산성 이런 향상을 통해서 앞으로 3년간 2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수익성 개선을 시사하는 거죠. 근데 주가가 왜 밀렸어? 그죠?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튜 프렌드 이 CFO가 판매에 대해서 앞으로 판매 전망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더 완화되기를 우리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뭐 이 판매 쪽에서는 기대할 게 크지 않으니까 비용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강력한 총 마진을 기록하는데 좀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전에는 EPS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어요. 매출이 약간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수익성이 좋으면 주가 올랐었거든요. 결국 이게 우리가 뭐 PR을 따지고 하는 것도 다 이익 기반으로 해서 따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으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어저께 그 페덱스도 그랬고 나이키도 그렇고 매출에 대한 민감도가 시장에서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아마 제가 예전에 한 것 같은데 이제 실적을 볼 때 그냥 허리띠 졸라매 막 직원들 자르고 비용 안 쓰고 이러면서 수익성 유지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영업하기에 좋은 걸 이제 확인하려면 판매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성장하는 추세를 이제 투자자들이 확인하려 할 거야 라는 걸 예전에 제가 한번 한 월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번 실적 시즌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EPS가 아무리 뭐 전년 대비 21% 늘고 예전보다 좋고 해도 매출이 그냥 그렇고 특히 그 향후 전망치가 약간 실망스러우면 주가가 이렇게 좀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적을 보는 눈이 매출에 조금 더 쏠려야 된다. 앞으로 매출 전망치에 쏠려야 된다. 그게 사실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기업 실적에 완전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게 이제 매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실적을 볼 때 이제는 초점을 맞출 때가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오늘 좀 나이키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11%까지 밀려요, 나이키? 네. 제가 이게 지금 한 30분, 1시간 전쯤 본 거건 1시간 전에 봤나? 벌써 11%까지 빠지는구나. 불안하네요. 이게 또 금요일 나이키 주가,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 매출에 대한 거고 아마 그 이후에 또 뭐 컨퍼런스 콜이나 여기에서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그래 1시간 전에 봤나 보다 이 주가를.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내용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 일단 지금은 그 매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근데 매출의 우려 때문에 11% 급락이면 좀 크긴 큰데 그죠? 아마 지금 페덱스도 사실 비슷했어요. 페덱스도 비슷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출에 대한 민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새기면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카맥스입니다. 카맥스는 간밤에 주가 5.2% 올랐어요. 미국 최대의 요 중고차 딜러 업체입니다. 실적 공개했습니다. 매출액 5.5% 감소하면서 예상을 밑돌았어요.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도 마이너스 4.1% 오히려 역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뭐 매출도 감소했으니까. 그러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근데 EPS는 전년 대비 거의 뭐 2배 이상 늘었어요. 117% 급증하면서 시장의 예상도 훨씬 웃돌았습니다. 자, 아니 매출 안 좋으면 이제 주가 밀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나이키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매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떠들어 놓고서는 갑자기 매출은 안 좋은데 주가가 5% 올랐어요. 그죠?
근데 카맥스는 다른 모멘텀이 있습니다. 1년 전에 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을 중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개를 한다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승인 받고 나서 아직 덜 매수한 그 잔액이 있지만 24억 1천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제 꾸준히 주가 내려고 하면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게 된 거니까 사실 요게 매출 부진을 상쇄한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수익이 좋아도 너무 좋긴 했어요. 그렇죠? 100% 이상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 CEO가 한 말도 나쁘지 않아요. 나이키나 페덱스는 다음 실적 공개하면서 뭔가 자신감이 없어요. 뭐 판매의 흐름이 좋지 않고요. 예상보다 더디게 뭐 회복되고 있고요. 막 이러는데 이 카맥스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우리 중고차 업황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그래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선세를 이끌고 있어. 뭔가 이 자신감이 좀 다르죠. 업황은 이렇더라도 우리는 우리 어떤 경쟁력으로 잘 극복하고 있어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은 보잉입니다. 보잉은 사실 상승률은 크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이죠. 보잉은 사실 주가가 이렇게밖에 못 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1월에만 24% 올랐고요. 이달 들어서도 13% 올랐어요. 왜? 그동안 뭐 많이들 항공사들이 우리 항공기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제 다들 이제 발주하고 있잖아요. 그 모멘텀.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또 인도할 길이 열린다 뭐 이런 기대감도 우리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관련해서 이제 거의 뭐 확정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지만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보잉이 중국의 항공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네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항공기는 787 드림 라이너 요 라인인 것 같은데 개인 항공사인 주냐오 항공에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아니라 그럼 결국 이제 중국의 우리 보잉도 항공기 인도하는 거 열리나 보다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2018년 뭐 19년 요때 요 737 맥스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게 추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제 우리 요 보잉 거 이거 운항 거의 못하게 하고 막아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인도가 완전히 막혔던 건데 이제 737 맥스 이게 보잉에게는 거의 뭐 현금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도된다라는 건 되게 긍정적인 모멘텀인데 787 드림 라이너가 인도된 걸 봤을 때 이제 737 맥스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은 뭐 매체들을 통해서 중국의 항공 규제 기관으로부터 이제 이 보잉이 인도 재개에 대한 주요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